아침에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일 감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빠지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예 안 감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본 적도 있을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감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깨끗하게 하려고 감았는데 왜 오히려 머리카락은 상하고 더 빠질까? 이대로 계속되면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까지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모발 이식 전문의 강준석입니다. 25년 동안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왔습니다. 병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제 다 포기했어요. 아버지도 대머리셨거든요. 거울만 보면 속상하고 머리 빠지는 게 너무 우울합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머리카락에 대한 걱정들, 모두 정말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안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로 감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약화시키고 결국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2가지 재료만 있으면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꼭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소중한 머리카락을 지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르는 그 작은 버튼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혹시 저녁에 머리를 감고 자려고 누웠을 때 머리카락이 뻣뻣하고 빗자루처럼 딱딱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분명 깨끗하게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거칠어지고 부스스하다고 느껴보셨죠? 내일 아침에는 또 얼마나 더 빠질까 걱정되시는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제가 25년간 병원에서 매일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머리 감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이 빠져요. 감은 날이 안 감은 날보다 머리가 더 푸석푸석해요. 차라리 안 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그건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니 이상하다고 느꼈고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500명의 환자분들에게 6개월 동안 머리 감는 습관을 관찰해봤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못 감는 사람들은 제대로 감는 사람들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은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3배! 그것도 자기는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피부를 자극하고 손상시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요. 마치 꽃밭에 끓는 물을 붓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샴푸를 머리에 바로 짜는 것입니다. 많은 양을 사용하면 더 깨끗해질 거라고 판다는 겁니다. 샴푸가 직접 피부에 닿으면 자극이나 화상처럼 작용해 모낭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손톱으로 박박 문지르며 감는 것입니다. 시원하니까 깨끗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마치 칼로 피부를 긁는 것과 같아요.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곳으로 세균이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은 피부가 더 약해져 있어서 한 번 손상된 모근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중에 63살 할머니가 계셨어요. 평생 손톱으로 열심히 머리를 감으셨대요.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정수리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 두피는 온통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깨끗하게 감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올바른 머리 감는 방법을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단순한 머리 감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살리는 생명의 비법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열심히 머리를 감았습니다. 거품을 내고 비비고 헹구고 또 말렸죠. 그런데 왜 효과는 없었을까요? 병원에 오신 환자분 중에 55살 남성분이 계셨어요. 울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뭐가 잘못된 건가요? 그분은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엔 이렇게 머리가 많았는데 이제는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 왜 이래요? 라고 물어보아요. 창피해서 가족 모임에도 못 가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잘못 배웠습니다. 머리를 감는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 피부를 감는다가 맞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년 전 일본에 갔을 때 80살이 넘은 할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마치 젊은이처럼 머리숱이 풍성했습니다. 기결을 여쭤보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카락은 이미 죽은 거예요. 밭에서 자란 벼와 같죠. 벼를 아무리 닦아도 더 자라지 않아요. 하지만 논을 잘 가꾸면 벼가 풍성하게 자랍니다. 바로 이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머리카락에 대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께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머리카락은 죽은 세포라는 것입니다. 한번 손상된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되지 않아요. 상한 머리카락은 영원히 상한 상태로 남습니다. 반면 머리 피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바로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공장이죠. 이 공장이 건강해야 튼튼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을까요? 대부분은 죽은 머리카락만 열심히 관리하려 하고 살아있는 머리 피부에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어요. 이건 마치 나뭇잎만 정성스럽게 닦고 뿌리는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아요. 꽃에만 물을 주고 흙은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즉시 환자들에게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언했어요. 오늘부터 머리카락을 감는 대신 머리 피부를 감아보세요. 단순한 변화였지만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60살 되신 할머니가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 머리 좀 뒤세요. 분명 뭔가 달라졌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 피부가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했고 새로운 머리카락들이 솜털처럼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평생 머리카락만 감다가 머리 피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보니 이렇게 다르다니. 할머니께서는 10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감격해 하셨어요. 또 다른 사례. 62살의 아저씨는 10년째 정수리 탈모로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모자를 안 쓰면 외출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상태였죠. 그런데 3개월 후 병원에 오셨을 때 모자를 쓰지 않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제 머리 좀 보세요. 정수리가 까맣게 차올랐어요. 집에서는 아내가 당신 머리에 뭐 심었어? 라고 놀라워했다고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척 뭉클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뺀 방법으로 머리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샴푸는 머리카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머리 피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머리카락에 발라도 머리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머리 피부가 건강해야 비로소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머리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방법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머리 운명이 확실히 바꿀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 커피로 머리 피부를 관리하세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68살 할머니가 묻더군요. 선생님, 커피를 머리에 뿌린다고요? 마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5년 전 독일 학회에서였습니다. 당시 학회에 참석한 백발의 교수님이 발표 도중 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가 탈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학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였고 저 역시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준 연구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120명의 탈모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6개월 동안 실험한 결과 커피를 머리에 발라 사용한 그룹에서 머리카락이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자랐다는 것이었죠. 학회가 끝나자마자 저는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정말 커피가 탈모에 효과가 있나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현미경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커피를 뿌린 머리 뿌리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커피가 하는 역할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 혈관을 넓혀 영양분을 풍부하게 보내줍니다. 좁은 길을 넓히듯 혈관을 확장하여 머리 뿌리까지 영양분이 풍부하게 전달됩니다. 2.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힘을 주며 배터리 충전처럼 작용합니다. 3. 탈모 유발 물질을 막아줍니다. 탈모를 유발하는 나쁜 성분들을 억제해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바로 임상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경원 환자 30명에게 3개월 동안 커어를 시켜봤더니 무려 79명이 개선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준비물, 블랙커피, 설탕이나 크림이 없는 스프레이통, 만드는 방법, 진한 블랙커피를 내려서 완전히 식힙니다. 사용 방법, 머리 감기 15분 전에 머리 피부에 골고루 뿌리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이후 평소처럼 샴푸로 깨끗이 헹굽니다. 뜨거운 커피는 사용하지. 인도에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며 건강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오일을 발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할머니도 그렇게 해왔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옛날 풍습이라고 생각했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샴푸의 강한 세척력 때문에 머리카락 표면의 보호막이 벗겨집니다. 없어지면 머리카락은 푸석거리고 쉽게 부러지죠.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젊을 땐 두피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름이 분비되어 보호해줬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름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인도에서 본 광경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를 만났어요.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이 윤기가 나며 건강해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50년 동안 매일 코코넛 오일을 발라왔다고 하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할머니도 그렇게 해왔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옛날 풍습이라기 생각했지만 과학적으로 따져보니 조상들의 지혜가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여러분, 머리를 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세요? 샴푸의 강한 세척력 때문에 머리카락 표면의 보호막이 벗겨집니다. 이 보호막이 없어지면 머리카락은 푸석거리고 쉽게 부러지죠. 특히 나이가 든 분들일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져요. 젊을 땐 부피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름이 분비되어 보호해줬지만 나이가 들면 그 기름 분비량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나면 오히려 더 손상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직접 상담했던 예로 58살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파마와 염색을 자주 하셨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한 움큼씩 빠지는 걸 호소하셨죠. 선생님, 이제는 머리 감는 게 무서워요. 감고 나면 더 상한 것 같아서요. 그분께 기름 발라두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3개월 후 병원에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 계셨어요. 선생님, 제 머리 좀 만져보세요. 20살 때 머리카락 같아요. 딸이 엄마 머리에 뭐 했어? 라고 놀라워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비단처럼 부드러워졌고 빠지는 양도 크게 줄었어요. 기름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기름이 머리카락을 얇게 감싸 샴푸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줘요. 마치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요. 비로소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듯 머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올바른 관리법을 실천해야 비로소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커피로 머리 피부를 살리고 기름으로 머리카락을 보호하면 분명히 비로소 풍성한 수확이 가능하듯 머리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올바른 관리법을 실천해야 비로소 건강하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커피로 머리 피부를 살리고 기름으로 머리카락을 보호하면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이에요. 병원을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집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머리관리 비법입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실천함으로써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커피 스프레이입니다. 커피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가 아니라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연 재료예요. 카페인 성분이 모근을 자극해 탈모를 예방하고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죠.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간단하게 냉각된 아메리카노를 스프레이통에 담아두고 머리 감기 전에 두피에 골고루 뿌려주세요. 향기도 좋고 자극 없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코넛 오일, 즉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오일은 알갱이가 작아서 머리카락 깊숙이 스며들어 손상된 머리카락을 보호하고 윤기를 더해주죠. 또한 항균 작용까지 있어 두피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바닥에 동전 크기만큼 덜어 양손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머리카락 중간 부분부터 끝까지 발라주세요. 절대 두피에 바르지 마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둔 후 샴푸로 깨끗하게 씻어내면 됩니다. 단, 너무 많이 바르면 머리가 기름져 보일 수 있고 특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착잡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느끼고 계신 그 불안한 마음, 그리고 머리카락에 대한 걱정들, 모두 정말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안감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바로 머리 감는 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지금까지 깨끗하게 감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이 오히려 머리카락을 약화시키고 결국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2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확인하고 증명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중요한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두 가지 재료만 있으면 한 달 만에 머리카락이 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따라 살아나기 시작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준비를 해도 감는 방법이 잘못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25년 동안 연구한 절대 실패하지 않는 머리 감기 비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감았는데요. 손톱으로 시원하게 긁어야 깨끗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62살 할아버지. 실제로 두피를 보니 피부가 빨갛게 상처가 나 있었어요. 마치 칼로 긁은 것처럼요. 그동안 그렇게 감으셨다는 건 두피를 상처 입히며 오히려 염증과 탈모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는 아기 피부를 다루듯 부드럽게 감아야 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3달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선생님, 50년 만에 머리가 안 가렵고 머리카락도 덜 빠지네요.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이죠. 바로 이 작은 습관의 차이가 결국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일본 병원에서 공부할 때 70살 교수님이 직접 환자들에게 머리 감는 법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 감기는 예술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듯이 정성스럽게 해야 해요. 그 교수님의 머리는 70살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고 건강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완벽한 머리 감기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 온도의 비밀. 뜨거운 물이 더 깨끗하게 씻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미지근한 물,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사용하세요. 손목에 대봤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적당해요.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찬 물은 노폐물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물로 먼저 헹구기, 샴푸 전에. 2분 동안 물로만 충분히 헹굽니다. 먼지와 때 대부분이 이때 씻겨 나가고 앞서 바른 커피와 오일도 어느 정도 제거돼요. 세 번째, 샴푸 거품 내기. 샴푸를 바로 머리에 짜지 마세요. 손바닥의 동전 크기만큼 덜어 물을 섞어 거품을 만든 후 사용하세요. 거품을 먼저 만들어야 두피에 자극이 적어요. 네 번째, 지문으로 마사지하기. 가장 중요. 손가락 끝에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절대 손톱을 사용하지 마세요. 앞머리에서 정수리로, 옆머리에서 가운데로, 뒷머리에서 위쪽 방향으로 각각 10초씩 문질러줍니다. 다섯 번째, 머리카락은 거품으로만 쓸어내리기. 머리카락끼리 비비지 마세요. 서로 엉키고 손상될 수 있어요. 샴푸 거품으로만 부드럽게 쓸어내립니다. 여섯 번째, 꼼꼼하게 헹구기. 샴푸한 시간의 2배만큼 충분히 헹굽니다. 샴푸 잔여물이 남아있으면 두피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린스는 머리카락에만. 린스는 절대 두피에 닿지 않도록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발라주세요. 1분 후 깨끗이 헹굽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헹구기. 마지막으로 두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헹굽니다. 미지근한 물에서 약간 서늘한 물로 마무리하면 모공이 조여져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알려드리고 난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65살 어르신께서 3개월 후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아내가 제 머리 만져보고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굵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18살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머리가 가렵고 항상 따가웠는데 이 방법으로 감은 후로 가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머리 감기는 매일 하는 일입니다. 이 작은 습관에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뒤면 달라진 머리카락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병원에서 가장 안타깝게 들었던 말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대머리였으니까 저도 어쩔 수 없죠. 유전이라서 포기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탈모는 정말 유전 때문일까요? 유전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입니다. 쌍둥이 연구어서도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인데도 한 명은 탈모, 한 명은 머리숱이 풍성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 차이는 바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 중에 아버지, 형, 동생 모두 대머리인데 본인만 머리가 풍성한 신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셨죠. 20살 때부터 꾸준히 머리 관리에 신경 썼어요. 남들이 이상하게 봐도 멈추지.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머리카락과 두피는 이미 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실천해보세요. 충분히 시도해봤음에도 여전히 걱정이 되신다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막연하게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문턱은 훨씬 낮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의 상징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탈모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일상생활조차 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걱정 마세요. 이 방법들은 모두 집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당신의 머리카락과 두피는 이미 변하고 있어요. 먼저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실천해 보세요. 충분히 시도해봤음에도 여전히 걱정이 되신다면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막연하게 두려운 곳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문턱은 훨씬 낮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건강한 삶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머리카락은 단순히 외모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신감의 상징이에요.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이유가 바로 탈모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일상생활조차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결국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탈모는 유전보다 습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습관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지켜줄 것이며 다시 건강한 두피와 풍성한 모발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되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욱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탈모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이 어떻게 건강한 머리카락을 만드는데 기여하는지 함께 알아보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전한 내용은 모두 건강한 정보를 알리고자 마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이 병원 진료나 전문가의 상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같은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반응이나 효과는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금방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들으신 내용은 참고 자료로 삼아주시고 실제로 실천하실 때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펴가며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두피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나 평소에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먼저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전하는 것이며 여러분이 선택하고 실천하시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 스스로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여러분의 책임임을 잊지 말아주길 바라요. 저는 다만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